번째 키워드 반도체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오는 29일에 SK 하이닉스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삼성전자도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소개팅 날짜가 겹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자, 좀 어려운 질문일 거예요. 이상원 가이드, 네. 소개팅 자리라면 어떤 기업에게 더 시선을 주실지 의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사실 누구와 제가 더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일단 둘 다 한번 좀 약간 살짝 이제 좀 만나보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도 잠깐 봤다가 네. SK 하이닉스도 보고. 근데 둘 중에 하나와 내가 더 잘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제 조금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꼭 답을 정해야 될까요? 네, 답을 정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근데 모두가 원하는, 네. 모두가 바라보는 삼성전자를 또 오, 택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를 지금 사야 되는지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 반도체를 사야 되기 전에 왜 오르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지금 왜 오르고 있죠, 이영임 씨? 업황이 좋아서 아닐까요? 맞아요. 어떻게 업황도 보세요? 좋고 결국에는 지금의 증시가 AI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증시인데 여기에 따라서 AI 수혜가 지금 반도체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는 시기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계속 오르고 있고 네. 근데 막상 투자자들은 보면 반도체라고 한다면 막상 사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밖에 없는 줄 알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움직여줄 테마와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되고 그 기술의 수혜주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으로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지금 사도 될까요? 이 부분인데, 자, 옆에 이미지를 보시면 이 AI가 있어요. AI는 지금 뭐라고 했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AI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하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있고 그 선생님이 무엇을 기반으로 교육을 해줘요? 이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해줘요. 자, 근데 이 AI가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료들, 데이터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단계예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도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AI가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려면 거기서 받쳐줘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는 뭐냐? 이 AI가 갖고 공부를 하는 교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많아야 말 그대로 AI도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AI의 붐은 구조적인 흐름으로서 반도체의 호황기로 이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반도체 수요는 일시적이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1년도 그때 당시에 사실상 직전의 호황기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갑작스럽게 슈퍼사이클이 왔고 호황기가 왔었냐? 자,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시즌이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재택근무들도 굉장히 많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컴퓨터 하나씩 없던 집안들도 그때는 컴퓨터 하나씩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이르렀었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 PC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일회성이었었죠.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AI가 꾸준하게 개발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의 수요는 누적형으로 되어가고 있는 산업의 구조적인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왜? 학습할 것도 많고요. 데이터도 많고요. 그리고 연산할 것도 많아요. 이것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도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행이 아니라 반도체의 시기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기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 사실 투자자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반도체에서 기술적인 거 혹시 알고 있는 거 딱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하영 씨. 네.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적인 알고 거? 있는 단어 딱 하나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오, 맞아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의 가장 큰 두 개의 분류잖아요. 네. 자, 근데 그 안에서도 조금 더 공부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HBM을 꼽습니다. 네. 왜?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모두 다 HBM만을 원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재의 시장도 HBM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뭐 물론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 HBM에 따른 수혜로서 성장 가능성을 두고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HBM만이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까지는 이 HBM, D램과 낸드 플래시, 아까 말했던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를 두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빠른 속도를 원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HBM으로 옮겨갔었던 것 뿐이에요. 자, 빠른 연산이 가능한 D램이 이제 겹겹이 쌓은 것을 우리가 HB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도체 기업들의 집중 투자의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 낸드 플래시보다 HBM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았던 것이. 근데 지금 이미 HBM에 대한 투자는 계속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HBM만 필요했던 것이냐라고 돌아보니 HBM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해요? 낸드 플래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AI가 뭘 기반으로 공부를 한다 그랬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위해선 저장을 해야 돼요. 내 머리가 그만큼 양이 많아야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막상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빨리빨리 꺼내는 것은 HBM으로 해결이 됐다. 근데 머릿속에 그걸 저장시켜주기 위한 낸드 플래시에 대한 공급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엄청난 저장의 역할을 하는 낸드 플래시의 역할. 근데 지금 이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 섬유에 대한 공급 부족과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생산에 대한 조절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가격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이슈로 낸드 플래시의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보니 HBM의 가격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반도체의 가격이 다 같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된 거는 HBM에 집중해야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반도체에도 관심을 둬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낸드 플래시만 보면 될까요? 자,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꾸준하게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제2의 특수를 받고 있는 기술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색 판 위에 그냥 뭔가 캐패시터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올려놓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근데 그 반도체에 기판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전자부품들을 쌓아 올리기 위한 초록색 판, 그거 우리가 이제 기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기존까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유기기판이라는 걸 사용을 했어요. 자, 유기기판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기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 유기기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것도 있고 세라믹 기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기기판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지만 고급적인 버전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다양한 것들에도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양산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아니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뭐 이런 장점이 있다면 열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면서 열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스템인데 그 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판들에게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새로운 기판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기술은 역시나 유리기판이라는 얘기죠. 유리기판도 시장에서 한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테마였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관심이 또 있으셨을 거예요. 자, 유리기판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 열 관리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손실률도 적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유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 방면에서 장점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기판인 거예요. 근데 아쉽다면 이 기판도 단점이 있어요. 깨짐이 쉽습니다. 굉장히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들을 만들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사실상 공정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쉽사리 이것을 상용화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가에 대한 부담과 검증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기술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기판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주식은 우리가 말 그대로 기대감 하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기판들 대비했을 때 앞으로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유리기판에도 조금씩 관심을 두시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낸드 플래시도 얘기를 하고 유리기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HBM 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HBM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한 얘기도 잠깐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또 하나의 이슈가 나오게 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떤 이슈를 또 냈냐? HBM에 대한 생산 장비의 주문을 재개했다. 사실상 작년 이후로 이 장비에 대한 주문을 잠깐 멈췄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다시 장비를 다시 주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왜일까요? 자, 장비를 주문했다라는 것은 이 HBM에 대한 수요를 받쳐주기 위해서요. HBM이 그만큼 생산량이 많아져야 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공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HBM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AI 서버에 대해서는 필수일 수밖에 없다. 핵심 제조 장비의 발주를 재개하는 것은 앞으로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경우도 주식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을 호재로 달고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는데 그러면 관련된 주식들은 어떻게 또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방금 제가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누구라도 알고 있는 주식이고 누구라도 사고 싶어하는 주식이에요. 하지만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주식이죠. 왜? 자, 지금까지는 주식이 이 주가가 6만 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당시에는 9만 원, 즉 10만 원을 앞두고 그때 당시 고점을 만들고 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오랜 기간 동안 지나가다 보니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어요? 15만 원대에 근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높게 올라와 있어서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잡기도. 맞아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나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눠봤는데 저희가 투톱 종목이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도 있어요. 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올라갈 때는 관련주로 SK 스퀘어도 함께 올라갔었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가 계속 질주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그 그룹사의 눈길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삼성생명도 신고가 영역에 있긴 한데요. 관련주로 좀 함께 시선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물론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주식이 계속 오르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할 거예요. 네. 삼성전자도 20만 전자, 30만 전자, 분석적인 부분으로서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막상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과열이 되게 되고 네. 막상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주식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수급들이 이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수혜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사는 것보다 네. 이 삼성전자가 사업을 하는 반도체 구조적으로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사실상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두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생명, 물산 이런 친구들보다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집중해 보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론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네. 삼성생명도 오르고 있고 삼성물산도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맞죠?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하나의 보험사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아까 정부의 밸류업 정책으로서 수혜를 받는 것도 금융업 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럼 자연스럽게 금융업 쪽에는 보험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험사에 대한 수급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오.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이 수급들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각 섹터마다 업종마다의 재료를 받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투자에는 조금 더 유리하게 생각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있을까요, 내용이? 지금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되는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차트를 좀 여러 개를 함께 살펴볼 건데 중요한 부분은 차트의 추세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선택을 하고 매수를 하는 직전에 이제 보는 것은 결국에는 차트란 말이죠. 근데 차트를 보다 보니 사실
빨간색, 파란색만 있고 여러 가지 선들이 있고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라고만 하기 때문에 막상 이게 정말로 높이 평가가 되어 있는 건지 사도 되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자, 근데 결국에는 이 차트 안에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분석만 할 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걸 배우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차트 안에 황금선. 이 황금선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차트를 보면서 추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의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아래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추세의 역할입니다. 자,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황금선, 이 아래에 있는 추세선도 마찬가지로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이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상승도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차트입니다. 한미반도체.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이 HBM에 대한 수혜로 봤다면 직접적인 이 여기에 대한 아래에 있는 장비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이 한미반도체인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시기. 자, 그럼 우리가 이 앞서 있는 세 가지의 종목을 보면 이 세 가지의 종목만 공략을 해야 되느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낸드 플래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뭐 유리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앞으로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창구에 오신다면 이 부분도 제가 함께 교육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랠리가요. 증권가에서는 3월까지로 전망하는 게 우상했었는데 6월까지로 그 전망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는 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해 보이죠.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꼼꼼한 투자 포인트들은 저희 소통창구 찍고 들어오시면 조금 더 세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조선주 이야기 오랜만에 나눠봅니다. 자, 코스피 5천을 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아무래도 조선주인가 봐요. 조선주를 정말 많이 장바구니에 담더라고요. 다만 조선주 안에서도 수완이 너무 빨리빨리 돌아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조선주 다시 백고동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아, 조선주는요. 제가 딱 표현을 하자면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사조. 오, 정말요? 네, 오. 불티나게 사고 있는 조선주거든요. 제가 이걸 예전부터 밀고 있는 단어인데 네. 사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이 조선주들. 물론 지금까지는 증시가 올랐던 게 이제 반도체 때문에 오르기도 했었지만 물론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때 이제 계속 반도체로 이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반도체로 이어지기 직전에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주들이었습니다. 왜 좋아했냐? 자, 지금부터 그걸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지금까지 주가 지수가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죠. 오늘도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증시의 상승을 주도해 왔듯이 지금도 모든 종목들을 우리나라 증시에서 사고 있냐? 그게 포인트거든요. 자, 근데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들은 다른 업종들은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매도를 한 금액을 지금 조선주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선업종의 특징 왜일까요? 자, 물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들도 있겠지만 이 조선업종의 특징으로선 미래 매출이 적힌 예약 장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단 조금 있다가 각 조선사들에 대한 실적 얘기도 간단하게 드려보겠지만 사실상 지금 앞으로 2년에서 4년 동안에 이 장부가 모두 꽉 차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조선을 건조를 할 때 도크라는 곳에서 건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도크가 앞으로 2년에서 4년 동안의 물량치를 모두 다 예약이 밀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조선이라는 것이 배라는 것이 한번 주문을 넣으면 취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문이 들어온 순간부터는 미래에 확정되어 있는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30일과 60일 이내에 확정 가능성.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한미 조선협력 동맹을 맺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트럼프 정부가 이제 미국 자국 내에 있는 조선업을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이 황금함대라는 정책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국방비도 증액시키고 여기에 따라서 조선업종에 대한 이 활성화 정책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30일과 60일 이내, 즉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마스가 프로젝트나 뭐 황금함대나 말만 계속 많았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게 무언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함대 구상 이후 구체 지침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가장 중점은 뭐가 있냐? 유도미사일 전함이라는 거예요. 유도미사일 전함이라는 것은 이게 왜 중요할까? 사실 어떤 전함인지는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전함의 특징이 뭐냐면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는 거예요. 고부가 가치 선박. 즉 비싼 선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비싼 선박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벌크선과 LNG선 군함을 포함해서 고부가 가치 선박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벌크선과 고부가 가치 선박의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제가 이혜영 씨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벌크선과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불리우는 그 선박들의 차이가 뭘까요? 솔직히요?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네, 값싼 뭐예요? 커피, 좀 약간 원두가 좀 저렴한 커피가 있잖아요. 네. 원두가 저렴한 커피는 맛이 가성비가. 조금 맞아요. 가성비도 좋고 말 그대로 맛이 좀 커피의 맛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비싼 프리미엄 원두를 사용한 커피는 커피의 향이 어떻죠? 조금 더 좋다라는 평가가 많죠. 그렇죠. 그만큼 또 만족도도 높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차이입니다. 조금 더 양산이 가능한 일반적인 커피 원두냐, 프리미엄을 달고 있는 커피 원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오. 그래서 우리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 조선 3사도 앞으로 2년에서 4년 동안의 이 물량을 전부 다 받아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물량이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위주로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도 이익률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자, 기술 장벽도 높고 경쟁자도 낮고요. 가격 협상력도 높다라는 것이 고부가 가치 선박의 특징이에요. 자, 이를 기반으로 조선업종의 현재 앞으로에 대한 포인트는, 자, 2026년 초까지 수주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3사에 대한 전반적인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벌크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배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선 3사의 이익률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익이 많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조선사들도 나중에 다른 사업들을 하기 위해 자산 가치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말 그대로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하나의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장성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주식 움직인 것들을 한번 볼 건데, 이 종목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조선기업 뭐 알고 계세요라고 물어보시면 반도체에서의 삼성전자급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오션이거든요. 자, 하나오션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황금선,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황금선 추세선이 아래로 향했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거나 내려왔다라면, 지금은 이 황금선 추세선을 따라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이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지금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앞서 봤던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추세선 여러분들도 배워보셔야겠죠. 차트 안에서의 추세선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이 차트를 분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쉬워지실 것 같아요. 자, 그 과정, 공부하는 과정을 제가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첫 번째 보물지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물론 지금까지 보면 추세선이 아래에 향하고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추세선이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눌렸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황금선, 추세선이 꺾이지 않는다면 이 상승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재료, 잠수함용 연료전지 모듈을 상업화에 성공을 했어요.
자, 핵추진 잠수함 요즘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이죠. 자, 관련되어 있는 주식 여러분들이 함께 차트도 공부해보고 싶고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면 꼭 속탕석구로 오셔서 꼭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단한 국내 시장입니다. 주요 섹터 점검을 먼저 도와드렸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도체랑 조선 섹터를 꼼꼼하게 배워봤어요. 이렇게 섹터가 긍정적인데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새로운 고민이 생기실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 한해서 특별한 선물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선 섹터에서 뽑아왔다고 해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여러분 보이실까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의 아래쪽 저희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탁 한 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눈앞에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보물지도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볼 수도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대응하기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현명하게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잠시 이상원 가이드의 교육 내용 요약 정리해서 금방 돌아올게요.